1801년 조선 후기 겨울, 전라남도 우이도의 문순득이라는 홍어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막 장가를 들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오겠소. 이번엔 큰돈 벌어 올 테니 걱정 마시오. 겨울철 흑산도 홍어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비싼 값에 팔렸기에 문순득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문호경과 선원넷, 심부름꾼 김옥문까지 6명을 태우고 북풍을 타고 단숨에 태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홍어 좀 보게! 살이 이렇게 올랐어! 배는 금세 홍어로 가득 찼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남풍을 기다려 돛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키를 놓지 마! 버텨야 해! 문순득은 필사적으로 키를 붙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파도와 싸웠지만 배는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거짓말처럼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문순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방이 망망대해였기 때문입니다. 수평선 어디에도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2를 떠돌다 멀리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어. 도착한 그곳은 유구국, 지금의 오키나와였습니다. 문순득 일행은 유구국 사람들과 대화도 통하지 않은 데다 더욱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휴 사람들이 문순득의 배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움막에 갇혀 8명의 감시를 받으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유구국에 조선어를 할 줄 아는 조선어 통역관을 만나 문순득 일행이 표류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렸고 그제야 묵을 수 있는 숙소와 먹을 것들을 제공받았습니다. 문순득은 평생 바다에서 장사를 하며 키운 친화력을 발휘했습니다. 유큐어를 열심히 배웠고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어부들도 교활한 상인들도 문순득의 입담 앞에선 금세 친구가 되곤 했습니다. 그곳에선 처음 보는 종이로 만든 모기장과 여인들의 손등의 문신 등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들을 익혔고 1년 2개월 후 드디어 청나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문순득을 시험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배를 덮쳤고 10일을 표류한 끝에 도착한 곳은 청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여성국이라 불리우던 필리핀이었습니다. 문순득은 조선인 최초로 필리핀 땅을 밟았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높은 성바오로 성당을 보며 문순득은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조선과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여서 아무도 문순득 일행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머물 곳도 먹을 것도 없던 상황에 함께 온 청나라 사람들은 4개월간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청나라 상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은전 600냥, 지금 돈으로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화가 난 육휴인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작은아버지와 조선 선원들마저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문순득은 그 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홀 단신과 심부름꾼 김옥문만 남았습니다. 기댈 곳도 돈도 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순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내 힘으로 조선으로 돌아간다. 시장으로 달려간 문순득은 연을 날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거야 문순득은 이 말을 쳤습니다. 조선의 연주를 만들어 파는 거야. 필리핀의 연줄은 너무 가늘어서 자꾸 끊어졌습니다. 그래, 조선식 튼튼한 연주를 만들어 팔면 되겠구나. 바닷바람이 거센 섬에서 자란 문순득은 어릴 적부터 익힌 솜씨로 밤새 연줄을 꼬았습니다. 연줄 사세요. 절대 안 끊어지는 연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조선의 연줄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땔감도 팔고 쌀 무역 상인도 오며 악착같이 노자를 모았습니다. 필리핀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타고난 장사꾼의 재능이 이국 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던 9개월 만에 드디어 청나라 가는 배표를 샀습니다.
890km 바닷길을 달려 마카오에 도착했을 때 문순득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빨간 머리 서양인 세계 각국의 배들 9가지로 나뉜 화폐 시스템. 조선의 그 어떤 학자도 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문순득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을 더 여행한 끝에 1805년 1월 8일, 3년 2개월 만에 고향 우이도에 돌아왔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죽은 줄 알았어요.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문순득은 다시 홍어장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도로 흑산도에 유배온 정약전이 문순득을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세계를 보고 왔다며? 그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시오. 19살 차이의 양반과 평민이었지만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육회선 종이로 모기장을 만듭니다. 필리핀 성당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마카오 화폐는 9단위로 나뉘어 거래가 아주 편했습니다. 정약전은 감탄하며 문순득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2년간의 대화는 표의 심할이라는 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정약전은 문순득을 천초, 즉 조선 개벽 이후 최초로 세상을 본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문순득의 이야기는 세계와 단절된 조선 실학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문순득의 화폐 이야기로 경세유표를 써서 화폐제도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규경은 최초의 선박 논문 운곡선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문순득은 갑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제주도에 표류했다는데 9년째 말이 안 통한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제주도로 달려간 문순득은 필리핀인들을 만나 필리핀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필리핀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9년 동안 말이 안 통했는데 자신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초의 필리핀어 통역관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던 한 홍어장수가 3번의 표류 끝에 세계를 체험했고, 그 경험이 조선 최고의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외쳤던 문순득. 그의 놀라운 여정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